시간부터는 이 기초적인 오행의 역금을 어떻게 이제 활용을 직접 할 수 있느냐, 말하자면 이제 각각의 계절마다의 해, 달, 날의 간지를 기둥을 세워야 되겠죠. 그 기둥을 세워야 그 기둥을 세운 연후에 각각의 암수의 바뀜이나 또 나이의 바뀜, 계절의 바뀜에서 오는 그 운기, 기운이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심층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활용법. 그동안은 이제 오행이 어떠한 것이며 학술적인 관점에서 내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뭐 암수라든가 나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계산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다 드렸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가, 요번 시간부터는 이제 그것을 중심으로 좀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는 기둥을 세워야 되잖아요. 기둥이라는 것은 3주 3개의 기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3개의 기둥이란 태어난 해, 태어난 달, 태어난 날을 그 3주를 세우는 거죠. 3주를 세우는데 기존의 말하자면 뭐 명리학이나 다른 학문에서 말하는 뭐 어떤 여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정리해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함에 있어서 쉽게 할 수 있느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암수 육자 운세법의 가장 큰 골격은 뭐예요? 무의 자연, 이 자연에 행하는 각각의 계절마다의 행위가 우리 사람의 인생과 바로 살아가는 인생에 끌어들여서 인생에도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또 그리고 겨울이 있다. 이 마다의 계절에 어떠한 일들을 겪게 되느냐? 그것은 자신이 짊어지고 나온 태어난 해와 달과 날의 기운에 의해서, 즉 천간과 지지의 기운에 의해서 그렇게 그 기운을 담고 살아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하느냐? 태어난 해, 달, 날의 기운을 삼재에 대입을 해야 됩니다. 삼재란 하늘과 땅과 사람의 관계를 말하는데, 그 삼재의 기운은 언제나 하나를 이루고 있다. 하나라고 하는 인간이 총체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삶이란 하나라고 봤을 때에 하늘에서의 천재의 기운과 지재의 기운과 인재의 기운이 어떻게 구성되고 또 어떻게 해석을 해서 우리 인생살이에 끌어들이느냐. 여기서는 이제 천부경에 이러한 기절이 있어요. 운삼사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운삼, 3개가 움직이니까 사성, 4개가 성하더라. 요 하나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요 하나가 늘어난 요 사는 실상은 하나를 얘기를 합니다. 즉 천지인, 천재, 지재, 인재가 움직여서 4번째로 나오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사람들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천재란 대입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태어난 해의 기운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지재란 내가 태어난 달의 간지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인재란 사람이 태어난 날의
운기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라도 천재가 일할 때 지재가 일하는 시기인가 아니면 또 인재가 일하는 시기인가. 지금 내 실제의 나이가 50이라고 한다면 50이라고 하는 나이는 우리가 이제 계절로 쫙 계산해 보면 어떻게 돼요? 가을이죠. 예. 가을 중에서도 초가을에 속합니다. 즉, 쉬운 다섯을 전후해서 쉬운 4살, 5살을 너무 해야 이제 늦가을로 넘어가는 시기니까.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가 일하는 시기가 글자 하나하나가 다 자신이 일하는 시기가 다르죠. 네, 다릅니다. 즉, 봄의 20년은 천간지지가 10년씩 일을 하고, 여름의 계절의 22년은 태어난 달의 월주에 천간과 지지가 각각 11년씩 일을 하고, 인생의 가을에 들어서 가을의 시기가 24년임을 감안한다면 일주 천간이 12년 일을 하고 일주의 지지가 또 나머지 늦가을에 일을 마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재와 지재가 일하는 시기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는 암수가 바뀌고 또 암수가 바뀌면서 나이도 바뀌겠죠? 나이도 바뀌고 그 기운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이제 때가 되면 이제 겨울로 가죠. 이 겨울로 가는 시기를 굳이 계산에 넣지는 않습니다만은 겨울의 시기가 되어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네, 즉 실제 나이로 66세, 7세, 8세, 예, 지금은 70대 초, 80 뭐 다 된 나이 되신 분들도 자신들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계절이 봄, 여름, 가을의 계절이 다 지났는데도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즉 본인의 나이와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은 무엇인가? 첫째, 땅에 묻혀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것은 뭐 굳이 겨울만이 아니라 여름이나 가을도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왜? 땅에 묻혀 있으니까. 땅은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형상이죠. 그리고 거기서 재산을 갖고 나가는 거라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다 나이가 먹어도 또 60, 뭐 70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왜? 자신이 하던 일 하면 되니까. 땅은 그래서 모든 것의 재물의 중심이지만 모든 기운들을 그 목화, 토, 금수, 오행의 모든 기운을 다 받아들이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나이를 먹어도 굳이 직업에 대해서나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제 나이 들면 농촌에 내려가서 전원 생활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집도 사고 또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또 땅도 사고 이러신 분들을 많이 봐요. 그런데 그분들이 언제 귀농을 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너무 늦은 나이에 60대
60대 넘어서 가면 대부분 다 실패해요. 왜냐하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위치에 있지만 농사 짓고 시골에 낙향해서 산다는 거 그거 만만치 않은 겁니다. 왜? 자신이 60세가 되어서 시골로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50년 동안은 거의 60년 동안은 도회지에서 살다가 나머지 이제 2, 30년, 한 90까지 한 2, 30년의 세월을 그곳에 내려가서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가죠? 그렇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거의 열에 한 8, 아니면 거의 9까지는 다 되돌아옵니다. 왜? 여건이 안 맞아. 본인이 60년 동안 살아오면서 주위의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그 관계나 또 의료 관계나 교육 관계나 모든 것들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야. 도회지의 생활이 아니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또 그리고 또 두 부부의 배우자가 내려간다고 했을 때에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또 아픈 몸이 된다?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부인을 잃었다든가 또 부인이 남편을 잃었다든가 할 경우에 그 사람 그곳에서 외로워서 못 삽니다. 살 수 없어요. 도회지의 생활은 실상은 사람들이 홀로 살아나가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도회지는 밖에 나오면 하다못해 구멍가게에 가서라도 아니면 슈퍼에 가서라도 또 자주 보던 얼굴들 인사하고 나누고 한마디씩 하는 거 그거 사람들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거거든요. 자신의 존재를 서로가 인지해 주거든요. 도회지에서 서로 인사하고 웃으면서. 그러나 농촌에 가면은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자신이 존재감을 점점점 잃어가게 되고 또 외롭고 고독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로는 뭐 그럴싸하게 뭐 귀농해서 집 하나 지어서 조그만 땅 가꾸면서 살겠다고 말은 그러지만 실상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땅에 묻혀서 살아오신 분들은 그렇게 외로움도 고독함도 쓸쓸함도 다 감내하고 살아요. 왜? 자연이 그러니까 자연에 묻혀서 자연을 벗삼아서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나이 먹어도 직업에는 상관이 없지만 많은 분들이 도전하고 있는 귀농이라고 하는 것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두 번째는 전문 직종에 종사해서 자신이 기술을 지니고 있을 때 나이 먹으신 분들 전문 직종에서 나이 드셔도 70이 넘어 80대 초까지도 자기가 전문직이니까 해왔던 일이니까 누가 뭐 나가라 그래요? 말아 그래요. 누가 뭐 해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자신이 손에 기술이 있을 때 그것도 계절을 뛰어넘는 기운을 품고 나온 겁니다. 물론 전문직이라고 해서 다 나이 먹어서 쓸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본인이 할 수 있는 전문직에 가신 분들 뭐 제가 얼마 전에도 이빨이 좀 불편해서 치과에 다녀왔는데 그 어른이 거의 70대 후반의 나이가 되셨어요. 꼼꼼하시더라고요. 절대 이빨은 건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더 본인보다도 더 이빨을 아주 귀하게 다루시면서 요거 조금만 땜빵 하면 되니까
조금만 땜빵하자. 이빨 뽑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전문직입니다. 그러면서 예전만큼의 큰 어떤 돈을 바라지 않고 본인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면서 나이 드신 분이 참 치료해 주시는 걸 내가 봤는데, 고맙더라고요. 사람들은 요즘에 툭 하면 그냥 이빨 뽑아서 임플란트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야 견적이 나오고 돈이 생기니까. 근데 이 나이 드신 의사분은요, 이빨 손상시키지 말라고. 요거 조금만 이렇게 긁어내서 요거 땜빵만 살짝 말하는데, 땜질 하듯이 그렇게 해도 충분히 10년, 20년 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치료하고 나왔습니다. 그와 같이 전문직에 있을 때는 누가 어떤 기운이, 설사 오해의 기운이 극하는 성질에 간다거나 외하는 성질에 간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일을 하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분들도 또 나이 제한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스님들이나 또 교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나이 제한이 거의 구속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요거 아주 재밌게 들으셔야 됩니다. 자신의 계절에, 즉 자신이 살아오면서 남에게 널리 덕을 베풀었을 때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겨울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이 말은 내가 남에게 좋은 일 많이 하고 덕을 베풀고, 예를 들어서 주위에서도 더러더러 많이 보죠. 옛날에 자신이 모시던 사장님이 이제는 다 나이 먹어서 자식들에게 다 물려주고 이제 일선에서 그냥 한가하게 생활하시는 분들도 옛 상사 어른을 모시던 그 후배가 공장을 차리고 사업을 하면서 자기 저 집에서 소일거리로 일 없이 지내시는 것보다 우리 회사에 나오셔서 하다못해 뭐 경비라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장이 청에서 뭐 경비를 하든 제조 현장에서 어떤 일을 맡아 하든 나가라 그러겠어요? 본인이 할 수 없을 만큼 또 시간을 벌잖아요, 시간. 그래서 남에게 덕을 베풀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으며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덕을 베풀고 함께 살아왔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이름만을 내세우고 자신의 자랑거리로만 내세운다면 그 사람 하는 일 없는 사람이죠. 많이 봅니다. 많이 봐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조금만 남에게 눈을 돌리면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거를 못해요. 못해. 못한다는 것은 안 한다는 거죠. 몰라서 안 하는 건지 알면서도 안 하는 건지 거짓거리 안 하고 그냥 그 좋은 자리에서 허송세월에서 몇 년 보내면 어떻게 해요? 또 그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또 물러나잖아요. 자연은요, 들어갈 때가 있으면 분명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의 기운이라는 건요, 제가 이제 누누이 얘기합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운기가 좋다, 말하자면 이제 참 대운이 터졌다, 그게요 짧게는 3년, 길어봐야 5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사업을 하든 아니면 직장에 가 있든 어느 공직에 있든 어떤 조직에 들어가 있든
그 시기가 즉 나의 상사나 주위 사람들이 나를 끌어주는 시기, 내가 뭔가 그 자리에서 이름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할 수 있는 그 지위의 자리를 앉는 것이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보통 3년, 5년, 조금 더 가면 7년 갑니다. 어느 자리에서 10년 이상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운이 들어와서 돈을 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 집에 대박 났네 뭐 했네 해도요 10년 20년 끌어갈 수가 없어요. 왜? 또 그러려면은 그 어떤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어떤 이 모델을 또 바꾸죠. 바꿔서 누군가와 함께 또 다시 그걸 또 끌고 나가죠. 그렇게 됩니다. 작게는 3년, 한 5년 가면 많이 가봐야 7년.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과거에 했던 때가 지나가기 때문에 새로운 때로 들어가겠죠. 새로운 시기로. 그것은 내가 하늘의 기운에서 운이 좋았다 그래서 땅의 기운까지 다 좋아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운기라는 것은, 그 때라는 것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참 살아가는 직종이라면 첫째는 농사에, 즉 땅에 묻혀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두 번째는 전문 직종에 종사해서 자신이 전문직의 기술을 가진 분들. 여러분들, 내가 좀 전에 치과 의사님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신이나 종교에 기유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나이가 상관없죠. 그리고 네 번째는 자신의 계절에 남들에게 널리 덕을 베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일할 수가 있죠.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고 가는 겁니다. 오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의 사계절이 뚜렷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럼 봄의 시기에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또 여름을 맞이하고, 여름을 맞이하면, 여름에는 사실 우리가 나무의 열매를 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풍파를 겪습니까? 여름이라고 하는 것이 화사한 꽃도 보지만 많은 것을 보고 버려야 되는 시기가 여름입니다. 버리지 않고서는 가을로 넘어갈 수 있나요? 아름다운 꽃이, 예를 들어서 5월에 그 장미가, 예, 장미꽃이 물이 피면 한 2달 가더라고요. 5월달, 6월달 지나가면서 이제 7월부터는 그 꽃잎 떨어지고, 예, 그 이 아름답던 꽃, 향기 나는 꽃들이 다 향기도 말라버리고, 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버려야 됩니다. 버리지 않고서는 살 수 있나요? 자연적으로 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꽃을 다 버리게 되면 이제 가을이 오지요. 가을은 이제 열매가 맺혀서 그 열매를 익혀서, 열매를 수확해서 따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또 얼마나 많은 것들 버리는 시기예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우리들이 곡식을 딸 열매를 취할 수가 있어요. 태어난 해의 년이, 연주가, 연주가 인생의 봄입니다.
그 다음에 태어난 달의 월주, 이 주자는 기둥주자입니다. 이 기둥은 천간과 지지의 일진을 얘기를 하는 거죠. 태어난 달의 기둥은 월주가 됩니다. 그리고 태어난 날의 기둥은 일주가 됩니다. 일주. 요 주는 요 기둥이란 말은 뭐예요? 간지를 말합니다. 간지. 간지란 천간과 지지, 갑자 하게 됩니다. 갑자. 을축 하는 을축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달, 날의 세 개의 기둥을 세웁니다. 세 개. 사주 팔자는 네 개를 세워서 천간 지지의 글자가 여글자라고 하지만 암수 육자법은 이 세 개의 기둥만 세웁니다. 그럼 마지막에 시간을 우리가 이제 보면 사주가 되겠지만 요 시간 따지지 말자. 요 시간 요거는 인생의 겨울이니까 겨울에는 어떻게 해요? 생산해낼 수가 없으니 요 굳이 우리 들여다보지 말자. 그래서 최소한 인생은 봄의 농사, 여름의 농사, 가을의 농사를 제대로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뭐 농사 잘 지은 사람은 집에다 잘 곡식 따서 쟁여 놓으면 겨울은 배가 뜨뜻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겨울은 따지지 말자. 그렇다고 해서 겨울을 무시하느냐? 아닙니다. 겨울에도 무시할 수 없는 조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3주로만 보지만 겨울을 무시하진 않는다. 그럼 어느 때에 무시하지 않는 여건이 형성되느냐? 요건 또 이제 시간 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이 꼭 시간이 필요할 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인생살이에서. 인생이 태어나고 죽는 것, 요거 들여다보려면 시간 따져봐야죠. 요건 내가 설명은 또 이제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해에 것이 이제 연주가 되고 태어난 달은 여름이면서 월주가 되고 태어난 날은 일주가 인생의 가을을 정의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2020년 2월 15일 날 태어났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신해 경자월 경자년 기묘월 신해 날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태어난 경자가 인생의 봄의 기운을 관장하고 살아가겠죠. 그 다음에 달이 2월이니까 기묘월, 기묘월. 남자이든 여자이든 이건 자체는 암놈이죠. 암놈. 그 다음에 태어난 날이 신해 날 태어났으니 이것은 인생의 가을이면서 이거 순놈이죠. 이날 태어난 사람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똑같습니다. 똑같이. 남자나 여자 구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0년 3월 20일 날 태어났다. 그러면 이제 경인월이 되겠죠. 경인월. 경인년이니까 경인년. 이것이 이제 인생의 봄이죠. 내게 년과 월이가 또 많이 착각을 하네. 그 다음에 경진월이 됩니다. 3월이니까 용달이죠. 경진. 이거 순놈이죠. 그 다음에 태어난 날은 개축일이 됩니다. 이거 실상은 암놈입니다. 개는. 암놈이지만 개 요놈만큼은 암수의 조건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놈은 암놈도 되고 순놈도 되고 지멋대로라는 얘기죠. 이것은 또 개에 대한 설명은 내가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또 시간 나면 얘기하죠. 개란 놈은 실상은 암놈이지만
요건 암놈축에도 못 가는 생산 못하는데 실제 우리가 천간의 나이로 보면 마지막 개 10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다 늙어서 참 늙은 할망구한테 무슨 뭐 암놈이나 순놈이나 굳이 딸 거 뭐 있겠어요. 그때는 이미 암수를 따인다고 하는 것은 때때에 기운을 낼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암놈의 기운이 있겠어요? 생산도 못하는 할망구가. 그러니까 굳이 개는 암수를 따지지 않는다. 예. 그리고 이제 2000년 5월 5일 태어났다면 경진년 이모월 을미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진, 요거 순놈이죠. 태어난 달은 임오, 요거 암놈이죠. 네. 그 다음에 태어난 날도 을미인이 요거 암놈입니다. 그러니 남자이든 여자이든 그 기운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태어난 연주는 경진, 그리고 생월은 여름은 임오, 그다음 태어난 날은 일주는 을미, 가을이죠. 누구라도 때가 되면은 봄과 여름과 가을 계절이 바뀌듯 변화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됐네. 또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아우오이 우이야음 우이야음